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연의 도너리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의 시작이 되었죠. 매매 다들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수급이 쏠리는 섹터들 위주로의 단기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매매하시면서 또 물려있는 종목이나 수익 나는 종목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바이오 그리고 철강 오늘 뭐 이렇게 한 2개 정도 그냥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 주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호재가 좀 붙어서 움직이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나왔었고요. 특히 이제 뭐 탈모 관련해 갖고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또 강한 급등세를 또 보여줬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조만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움직이겠다. 미국 쪽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인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이런 종목들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관점보다는 바이오주들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뭐 HLB 기존에 이제 선박 산업 관련된 부분들 물적 분할해서 바이오 산업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붙으면서 HLB 관련주들 뭐 HLB 상한가 같고 관련주들 HLB 붙어 있는 종목들 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등락률 상위를 보게 되면 이 HLB 관련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런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이번 주는 좀 강세로 계속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철강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철강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뭐 철강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스코가 있겠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철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에코프로 달리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 나오고 하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같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싹 움직이면서 포스코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철강주들이 이제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철강 가격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좀 꽤나 올랐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우리 이제 코인 그러니까 이 금융 시장, 자산 시장들 이런 것들 다 올랐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 보면 우리 이제 원자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 코모디티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각 상품별로 상승이 굉장히 꽤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철강
이제 판매 가격, 그러니까 상품들의 가격을 또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쪽이 철강 기업도 이제 이 철강 가격 상승에 따라서 단가를 이미 한 5차례 벌써 상승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미중 갈등, 지금 뭐 히토리오 관련주들 금요일날 막 올랐었는데 미중 갈등 이슈 때문이죠. 요게 좀 지속된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때려주고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조업들을 우리나라 계속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춰주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철강 관련해서도 이제 덤핑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산 못 쓰게 해주고 거기다가 세금을 갖다 많이 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터키에 이제 큰 지진이 나면서 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철강이 1등이었거든요. 1위 나라가 이제 터키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진 때문에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에서 유럽 쪽으로 철강 수출 2위 국가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수출을 많이 못하게 되면 한국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 철강 섹터들의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절기라고 해서 겨울철에는 공사가 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2월까지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기로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부터 이제 좀 성수기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부분 역시 좀 호재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이 지금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굉장히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KRX 뭐 스틸 지수 역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괜찮은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들도 어쩌면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좀 괜찮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적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죠. 2022년도 실적을 우리가 쭉 보면요,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좋아졌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철강 기업들이 많은데 실적까지 이제 굉장히 괴리가 높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들은 뭐 지금 경기 침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착륙한다, 뭐 착륙이 아예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뭐 침체기라고 해도 경기 방어주 성격의 수급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 이런 부분으로 좀 해서 올라가고 있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결국 헬스케어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드니까 잘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는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이렇게 매매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뭐 신고가를 지금 막 갱신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있던 기업이 실적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되지 않겠나. 시장보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추후에 요거는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뭐 여러분들 방송 전에 장중에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2주연 보내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제가 올려드리는 것들 이런 거 보시면서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수급이 쏠려가고 있고 어디로 수급이 쏠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는 둘째 출산이 있어가지고 채팅방에서 좀 활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소통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 또 활발하게 여러분들과 또 즐겁게 신나게 주식을 할 거니까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I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오늘 뭐 이러한 섹터들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주류 뭐 이렇게 가격을 인상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소주값 뭐 6,000원. 주말에 이제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메인에 떴었는데요. 제발 좀 술값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많이 없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좀 술이 항상 문제죠. 아무튼 관련주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제주 맥주도 좀 올라갔고요. 보면 이제 알코올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오늘 좀 괜찮은 시세들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쪽도 결국은 이제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매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는 섹터들을 파악을 해 가시면서 박스권에 놓여 있다 보니까 방향을 잡기 전까지는 개별주 위주의 이렇게 좀 강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저점에서 매수해보고 이탈하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을 좀 크게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 들어갈 텐데 채널 고정하시고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옵티코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3,270원에 비중 15%, 3,270원이면 얼마지? 요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자, 3,3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옵티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 이슈가 좀 붙어줬고 통신 관련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을 때 신규주들 괜찮은 흐름 보여줬었죠. 그때 이제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이제 눌림을 받다가 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오다가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렇게 깨져서 무너졌는데 보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주가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 상한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래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왔다가 요번에 상승이 나오겠구나 해서 만약에 요 3,250원에 70원에 샀다 칩시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항상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럼 이런 구간에 샀으면 이렇게 저점 구간을 갖다가 깨지는 구간. 그러니까 눌림이 이렇게 돌릴 줄 알았는데 돌리지 않고 그 저점을 갖다 깨고 내려가는 건 뭐예요?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잖아요. 단기 추세가.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지금 3,270원에서 한 5%, 6% 정도 손실 끊고 다른 것들 시장에서 주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데 물려가지고 지금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이것도 TMI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좋은 내용인데 일단 이 종목의 현재 상황, 현재 있는 주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요. 앞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크게 터진 날이 있어요.
상한가 간 날 있죠. 1월 17일 날. 요날 저점은 기준봉 이 장대 양봉의 상한가 거래대금 터진 거 이런 날을 갖다 우리가 기준봉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 상한가 자리도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이 전체 캔들에 그리고 이 시작한 자리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한 중심 자리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들을 좀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급등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이런 기준봉 하단 자리에 오면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깨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지금 요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2,600원대를. 그리고 보시면 이날 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눌리다가 올라가려는 척 하다가 아래로 이렇게 확 밀렸습니다. 그죠? 밀렸는데 이날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오늘 5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봉으로 돌아가서 한 60분봉을 봅시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60분봉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그래서 앞에 전저점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2,600원 여기 전저점 구간 자리 2,55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여기 깨지면 나는 이 종목 그냥 앞으로 안 보겠다.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내 인생에 옵티콘은 없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 요 기준봉 하단 자리에서 돌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딱 손절가만 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봉상 이렇게 이제 역회된 숄더 모습도 좀 나와 있고 바닥을 좀 형성한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가격대도 이제 뭐 기준목 하단 자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2,9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이 앞에 저항을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뭐 정말 이게 여기서 앞에 상한가 갔던 모멘텀이 그대로 붙어준다라고 하면 아마 매수가 부근까지 한 3,300원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저는 한 3,200원 정도 오면 그냥 아이고 손실폭 많이 줄였다 생각하시고요. 비중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3,300원까지 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재료만 잘 받아주면 시가총액이 한 700억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지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주가 막 쭉쭉 날아갈 수도 있는데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장한 지 한 달, 석 달, 뭐 6개월 이럴 때 막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뭐 괜찮은 재료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께 좀 더 보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문의 주신 분 아니면 뭐 옵티코어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로 이주연 지금 보내셔갖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늘 AI 관련 주들도 선발대들부터 해갖고 좀 괜찮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브릿지텍 같은 거 신고가 간 종목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뭐 보면 셀바스 AI 뭐 이런 것들 솔트룩스 굉장히 좋았잖아요. 옵티코어도 뭐 구글 딥마인 뭐 이런 걸로 들어가 있다 하면 이번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VTGMP GMP인데 V가 붙은 것 같네요. 이거 옛날에 그러네요. 자, 신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올랐다가 쫙 밀려 내려오는 종목이네. 자, 봅시다. 최근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것 같은데 평단이 8,745원. 8,745원. 8,745원이면 저 위에 이제 한참 횡보할 때 매수를 하셨다, 그죠? 횡보할 때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예요. 이건 뭐 추가 매수도 못 하잖아요, 이러면. 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암 진단 개발 및 판매, 치매 진단법 개발 및 판매 이게 이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추가한 항목들이었거든요. 유전자 교정 기술 기반 정밀 진단 항체,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제공, 나노파티클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및 응용 기술 개발.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놔고 이게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주가가 뭐 2018년도에 뭐 이렇게 올라갔던 거 보면 아마 그때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지는 저도 뭐 거래 대금도 없고 뭐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일단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은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요게 개인 생활 용품 뭐 이런 거 코스메틱, 라미네이팅, 바이오 사업 쪽에서 뭐 실적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영업이익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비중이 한 50% 되는 화장품 업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이오 뭐 화장품 뭐 이쪽으로 좀 진출해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효율 개선하고 방막 히터 방식의 전기 자동차용 칼빈 히트 시스템. 이게 지금 그 전기 자동차의 히터가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히터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전기차 관련주로 우리가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6월 달부터 해서 약 한 6개월 정도, 7개월, 8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 대금도 이런 구간에서 급락 나오면서 한 번씩 섰고 급등 뭐 급락하면서 지금 뾰족하게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거래 대금들이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앞에 요 6,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요 급락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왔잖아요. 요 가격대가 지금 박스권 저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6,000원짜리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서서 이렇게 눌리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요 박스권을 돌파해내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뭐 거래대금 터졌고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 흐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워낙 없는 종목이긴 하지만 상승폭의 중심 이하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잡히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조만간 제 생각엔 박스권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어떤 재료를 붙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올라준다라면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런 구간까지.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 뭐 주가가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보자. 여기서부터 대략 5,600원이니까 뭐 만원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 뭐 한 8,700원, 9,000원대. 지금 시총이 거의 2,000억이니까 대략 한 4,00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적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뭐 이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한 8,000원 정도까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정도 올라갔을 때 어떤 모멘텀을 붙여갖고 상승하는지 일단 이슈가 하나 붙어줘야지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고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상단에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이런 구간이 굉장히 강한 매물이 될 텐데 저런 구간을 돌파하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한 재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재료가 붙어줘야지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물려있던 사람들, 선생님 같은 경우 본전 심리가 막 발동을 할 텐데 그 본전 심리가 쏙 들어갈 만한 그런 재료가 하나 붙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7, 8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뭐 7, 8천 원쯤에 그때 이거 올라온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셔갖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도 요번에 이제 시장 좋을 때 정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또 정말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뭐 셀트리온 3사 이거 합병하니 많이 그 립 서비스만 좀 하고 앞에 있던 회장님이 지금 뭐 여기 안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뭐 세 개 회사를 갖다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갖고 이제 또 주가도 한번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또 조용합니다. 아무튼 매수 단가가 65,000원이세요. 비중이 30%. 자, 조금 더 분할로 매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셀트리온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가셨겠죠. 65,000원에. 이제 뭐 조만간 올라가겠구나. 장도 좋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막 깨고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구간 깰 때, 전저점 깰 때 손절을 하셨으면 손실을 2% 보면 되잖아요, 그냥. 2% 손실 보면 될 거를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사면 되는데 여기나, 그죠? 56,000원이나 57,000원, 58,000원 이렇게 저점까지 완전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또 사보고 여기가 깨지면 또 한 3%, 2%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버티셨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지만 10% 정도 버티셨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65,000원. 자, 뭐 한 6% 정도 손실이신데 글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셀트리온도 괜찮고 한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만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움직여줘야지 이제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내년도 실적 뭐 컨센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추이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분기별로 한 1,0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 2021년도 영업이익이랑 비슷하게 나왔지 싶어요. 그러면 요 최고 피크 쳤던 시점 480억 정도 친다고 합시다. 자, 480억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제조업이면 보통 뭐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 이렇게 적정 주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약 바이오 쪽이니까 멀티플을 좀 많이 준다고 해도 글쎄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갖다가 막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HLB 움직여줬고 최근에 이제 또 기술 수출한다 해가지고 막 올라갔던 거 임상 3상 성공해서 막 급등했던 것들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섹터별로 순환이 돌면서 제약 바이오들이 간다 했을 때는 한 차례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쌍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한 4% 그리고 5일선 위로 또 안착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은 일단 횡보하면서 여기 물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65,000원에 아마 개미들이 드글드글드글 할 겁니다. 개인들이. 그러면 그 정도면 본전 매도세 나올 거니까 빠르게 올라오면 이런 구간 왔다가 한번 밀릴 거예요. 밀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올라오면 한 차례 매도세는 분명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그러니까 불이 조금씩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기 뭐 정글 같은 데 가서 라이터 없이 막 나무에다가 이렇게 꼬챙이 꼽아갖고 불 붙이려고 막 비비면
연기 모락모락 나올 때 지푸라기 해갖고 후 불면 이렇게 불이 살짝 붙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약바이오가. 거기서 이제 땔감을 갖다가 막 계속 넣어주면 활활 타오를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뭐 비가 내려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불이 살짝 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제약바이오들이 꽤나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런 관점 일단 보시고, 아직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뭐 차트 뭐 파동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견저점 자리 지켰구나,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을 딱 잡으세요. 나중에 이거 손절 못 해가지고 뭐 저 밑에 내려갔는데 그때 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4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딱 기억해 두세요. 4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57,50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준비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는 지금 하이드로 리튬을 비중 30%로 네, 18,200원에 진배수했습니다. 18,200원요. 예, 아,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해요. 네, 하이드로리튬 참 멋진 종목이었어요. 그죠? 예, 하고 지금 제 상승 여지가 좀 있는지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이게 정말 뭐 10배가 오른 종목이라서 예, 부담이 좀 돼서요. 네, 충분히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이드로리튬이 올라갈 때 같이 올랐던 게 그 종목이 지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그죠? 하나가. 그다음에 뭐 리튬 관련주들을 해가지고 뭐 미래나노텍, 금양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갈 때 이제 하이드로리튬이 가장 강하게 올랐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데 하이드로리튬은 조금 반등이 약해요. 그것들 비해서. 그죠? 예, 맞아요. 일단 위치는 저는 뭐 굉장히 괜찮게 가격대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보면 앞에 전저점 구간도 이렇게 지켜주는 가격대가 딱 18,200원이었고, 네. 이런 구간, 이렇게 파동의 시작점, 그러니까 변곡이죠. 내렸다가 올랐던 이런 구간까지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손절은 그냥 여기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손절은 아예 안 하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절은 15,000원 보고 있습니다. 15,000원.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손절 잡는다면 16,000원 정도 이렇게 딱 잡을 것 같고요. 네. 15,000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21선 위로 올라줘야 돼요. 그죠? 예, 보면 여기 이제 눌렸고 20선에 여기가 지금 네. 눌리느냐 아니면 돌파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평선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본다라고 하면 20선 돌파하면 60선까지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 대략 한 22,000원이 될 텐데, 이 네. 2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22,500원.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서 여기 이 저점 자리 17,500원을 잡고 돌려주는지 보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마 한 번에 바로 돌파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제 네. 생각에는 올라가더라도 요 21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올라간다는 네. 가정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뭐 네.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짠다라면 17,500원 깨지면 사실 여기 전저점 구간 지지를 못한다 생각을 하고, 이런 네. 변곡점에서도 이제 이탈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리튬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고,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인수를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생산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양산 성공했다고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뭐 관련해갖고 뭐 예를 들어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준다 하면 한 차례 반등은 할 것 같은데,
10배 넘게 오른 종목이라서 사실 얼마나 갈지는 가늠이 안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예, 그래서 저라면 이게 만약 정말 뭐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산화 리튬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큰 캐시카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리튬 섹터 뭐 2차 전지 섹터는 뭐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손절을 조금 타이트하게 더 잡으시고요. 예. 뭐 16,000원 정도 뭐 반반 이런 식으로 좀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예. 돌려 세우면 일단은 요 가격까지 2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세요. 대신에 22,500원을 1차로 목표가 잡으시고요. 예. 여기서 뭐 절반 수익 챙기시고 눌림 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선을 찍고 돌리는 그림이 나오면 예. 거기서 절반 매도한 거를 다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그 구간에 네. 가서 만약에 좀 뭐 아래로 확 죽어버리는 거래대금이 막 너무 크게 터진다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흔들다가 또 상승으로 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저는 신고가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 관점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종목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공략을 하려고. 근데 사실 선생님 매수하신 18,200원이라는 자리가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아갈 수 있는 뭐 저점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손절만 잘 하신다라면 굉장히 수익이 나면 좀 크게 날 수 있고 시세 탄력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은 공략이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 알려드린 거 뭐 그런 것들만 잘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 괜찮게 보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잘 하시는 분 같은데 딱 매수가가 정말 좋잖아요, 그죠? 잘 하시는 분 같은데 또 목표가 어느 정도 봐야 될지 고민이 되셔서 상담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현대약품이네요. 현대약품. 자, 바이오주, 제약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꼬물딱꼬물딱 자리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거래가 한번 빵 터졌어요. 그죠? 바닥권에서 수렴을 하고 횡보를 쭉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바닥주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매매를 잘 못할 때는 그냥 직장 다닐 때는 이제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종목들,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큰 시세가 나오는 어차피 밑에서 다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 이제 좀 공략할 때 한참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좀 준비 기간이 끝나가고 상승 흐름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데서 공략하기보다는 얘가 이제 여기서 올라서 상한가를 하나 만들어내고 막 그럴 때 매매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 중인 것 같다. 올리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고요. 앞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5,300원짜리 저항도 돌파를 해줘야 되고 보시면 여기 앞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5,500원짜리도 돌파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거 다 돌파를 해줘야지 위로 이제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만들어져 있는 트렌드를 벗겨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위로 잡아주면 좀 시세 나올 텐데요. 여기 이제 윗꼬리가 한번 쭉 달렸어요. 여기 앞에 저항까지 갔다가 요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모습인데 요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내려오는 힘이 강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캔들인데요.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쭉 밀려갖고 요 장대 이 윗꼬리 달린 캔들, 거래량 터진 캔들의 저점을 이탈해버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좀 계속 질질질 흘러 내려가는 그림이 되거나 시간이 더 바닥을 잡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위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 말인즉슨 한 번은 5,50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 종목 지금 매수가가 5,080원입니다. 수익이네요. 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대로 보유해 보시고요. 5,800원 요게 글쎄요. 지금 윗골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떤 재료가 붙어주냐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 기간이 좀 짧아요. 그죠? 요 한번 위에 윗골이 단 시점이랑 요게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올라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요 기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일단 요 윗꼬리 자리가 한번 저항은 될 거니까 그 부근 약간 못 가서 5,500원 정도 1차 매도가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뭐 비중을 갖다가 뭐 조금 남겨서 더 보시던지 아니면 이대로 뭐 끌고 가시던지 수익은 일단 한번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치매 관련 주니까 뭐 그 관련해서 뭐 좀 괜찮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럼 저희 잠시만 쉬었다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이따 다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네요. 네오 이뮨텍.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것들, 모르는 거 있다 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또 여러분들께 종목들 이야기 드리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그런 거 일정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링크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올려드리거든요. 샵 0082로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바이오주들 뭐 어떨 것 같냐. 우리 뭐 그런 거 얘기 나눈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함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문의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 상담인데 네오 이뮨텍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880원, 뭐 4,900원 정도 되네요. 요것도 이제 계속 밀려 내려오는데 손절을 이야기 드리면 손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오 이뮨텍도 제가 상담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지금 보면 밑에서 뭐 거래 대금이 터지고 뭐 왔다 갔다 박스권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고 이평선을 수렴하고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닥에서 제가 이제 군불이 떼어지고 있는 종목들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전에 문의 주셨던 분 하이드로 리튬 같은 거 있죠. 이게 지금 10배가 올라서 좀 위험하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매수해 갖고 손절가 이탈하면 손절한다 했을 때 이런 게 더 나을 거예요. 왜? 앞에 뭐 상한가도 빵빵 가고 있고 시장에서 누구나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지켜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빵 터져갖고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상승 추세로 간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뭐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 뭐 없는 바이오주들 중에 뭐 재료 없는 종목들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약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절가를 이야기 드릴 때 여러분들 손절을 좀 하세요. 아무튼 네오 이뮨텍 뭐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어요. 이렇게 거래 삐쭉 섰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런 구간에 이제 저점 자리 이탈 안 하면 가져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일단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뭐 이평선적으로 60선이 121선 골든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서면 이런 식으로 올라서면 60선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직은 뭔가 이야기 드리기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앞에 거래 터진 게 요 거래 터진 날이 있으니까 여기 희망을 조금 걸어보고 저항 돌파해주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손절가 뭐 지금 4,900원에서 여기 깨지면 손절하세요 하면 손절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4% 손절
손절하시기를 바랍니다. 3,650원 손절까지 제시해드릴게요. 아시겠죠? 3,650원 이탈하면 손절하자. 이탈 안 하면 보유해보세요.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신라젠이고요. 신라젠.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선생님? 예,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예, 9,100원이요. 9,100원요? 예, 비중은요? 20%. 20%. 예, 선생님 요거 예. 언제 샀는지 기억나세요? 예, 기억도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아이 그래요? 예, 몇 달 됐죠? 아 몇 달 되신 거죠? 이거 예, 예. 옛날부터 들고 있던 거 아니죠? 아니고요. 아이고. 자,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요. 네, 앞에 이제 거래도 한번 크게 실리면서 이제 거래 정지돼 있다 풀리면서 이렇게 상한가 갔던 예. 구간이 있고 예, 예, 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예. 한번 터졌어요. 그죠? 예. 이렇게 터지고 요런 자리를 이 종목이 지켜주면 예.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치예요. 예. 위치는. 그런데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예. 그러면 내가 생각을 했던 거와 주가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잘라내야 팔았어야 됩니다. 선생님, 예, 맞죠? 예. 선생님 손절을 아예 안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 됐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참 이렇게 그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는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죠? 한번 하시고 그 참으시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화병 나니까 한번 하시고 그냥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 일단 아까 뭐 지금 바이오주들 오늘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보시면 여기 이제 앞에 막 그 거래 정지 먹기 전에 저점 들어갔던 이런 구간들이 의미가 다 있거든요. 예, 완전 오래된 가격대고 막 하지만 예, 이게 희한하게 이런 구간들 오면 반등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봤을 때 여기 네.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에 요 보시면 거래량이 또 한번 이렇게 터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 아직 그 추세적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는 없는데 네. 가능성은 보여요, 살짝.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지금 요 네.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이동 평균선이 혹시 뭔지는 아세요? 네. 자, 20일 이동 평균선 있죠? 예. 오늘 여기를 살짝 돌파를 했어요. 예. 5일 이동 평균선이 21선 돌파하면 뭐죠? 크로스가 나오겠죠. 그죠?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보통. 선생님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도 골든 크로스 때문에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랬는데. 그죠? 네. 근데 요게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그러니까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5일선이 네. 다시 21선 깨고 내려버리면 일단 손절하고 그 네. 뒤에 다시 이 종목이 5일선 올라타고 21선 올라타잖아요. 예. 그럼 내가 손절한 종목인데 아유 화가 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도 이 종목이 만약에 그렇게 다시 갈 것 같으면 그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절이 나갈 수도 있지만 예.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21선도 돌파해줬고 5일선도 같이 지금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돌파를 했어요. 네. 이날도 좋았단 말이에요. 이날도 사실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이거 괜찮게 볼 수 있는 신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주면 이평선은 후행성이니까 예.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고 21선 눌림 한번 받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이날 만약에 2월 10일 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날 다음 날 그냥 아니면 다다음 날 그냥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5일선이 안 올라갔으니까. 여기 보면 안 올라갔죠? 예. 지금 골든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골든 나오고 나서 눌림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요 바닥을 살짝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 이 구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거 분봉으로 한 60분봉이나 뭐 120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바닥 잡아가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요 구간을 지켜내면 얘는 네. 상승으로 일단은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바이오주들이 오늘 조금 괜찮았으니까 만약 이번 주에 예.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주들이 좀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이게 HLB가 오늘 조금 불을 지폈는데 예. 까나리아 바이오가 시간 후에 하한가 갔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좀 찬물을 뭐 무상증자 그 개별 이슈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네. 바이오들이 한번 갈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한번 지켜보시고 예. 기중이 선생님 몇 프로라고 하셨죠? 20%. 20%. 요거는 선생님 예. 이 한 20-30% 추가 매수 되세요? 예. 가능해요. 그러면 예. 이거 손절을 꼭 생각을 하고요. 예. 20-30%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예.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예. 빠져갖고 6,100원짜리를 깨버리면 예. 그러면 추가 매수한 거는 그냥 한 버리고. 5에서 7% 손절했다 생각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가능성이 현실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올라서고 저항자리 돌파하고 뭐 신라젠에 좋은 뉴스 나오면서 쭉쭉쭉쭉 이래 간다 그죠? 예. 그러면 추가 얼마까지? 매수의 한 부분은 대략 한 4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손절은 얼마 6% 보는 거고 예. 추가 매수 한 부분 딱 추가 매수 한 것만 생각하면 선생님 지금 예. 이거 안 들고 있다 생각하고 20-30% 추가 매수했을 때 네. 수익은 40% 날 수 있는데 손실은 6% 나요. 그러면 손절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 B 한번 하시고 예. 손절 추가 매수한 수량만큼은 잘라버리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때 가서 뭐 아예 다 손절을 해뿐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신라젠 기다려 보신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까지 짤까요? 글쎄요, 뭐 아래로 내려가는 거요. 손절 아니,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네. 올라가는 거는 선생님 제 네. 생각에는 예. 9,000원, 예. 9,000원에서 9,500원 이게 사실은 네. 뭐 엄청난 재료가 또 붙어가지고 막 뭐 이게 그렇죠. 됐다, 뭐 기술 수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 대박이 네. 터졌다. 지금 네. 바이오 하고 있는 게 예.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 거래 정지되어 있던 가격 그리고 바닥을 좀 다지려고 했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는 예. 요 가격 오면 그냥 예. 정리하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 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종목이 많은데 꼭 이 종목을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도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라젠 뭐 같이 살펴봅시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현우산업. 자, 시간 관계상 요걸 마지막으로 상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우산업 하면 일단 애플카, LG전자 관련 종목의 PCB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전장 관련된 사업도 애플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꽤나 오래 해왔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PCB 관련주들 2024년까지 쇼티지 나온다 해갖고 코리아 서키트도 급등이 나왔고,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이슈가 붙어서 올라가고 있고, BH 같은 경우는 또 뭐 애플폰 붙어 있죠. 그래 어찌됐든 이 기판 회로 기판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지금 외인들도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제가 환율이 1,300원까지는 못해도 올라올 거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저께 올라왔어요, 그죠? 환율이 아마 1,33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저는 조금 뭐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전고점 1,400원 넘어가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적 반등일 뿐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이제 둔화되고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PPI가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지금 방향을 막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기조는 유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는 잡힐 거다, 시간차가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도 한 두세 달 지나면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 좀 느리게 나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뭐 외인들 매수세 붙어주고 뭐 이런 기판 관련주들, 그러니까 IT죠.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도 수급이 붙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승 트렌드 이렇게 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 트렌드대로 이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추세대 안에서의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를 하다가 지금 오늘 하단 밟고 5일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오늘 아랫꼬리가 길고 뭐 종가가 고가기 때문에 뭐 내일 살짝 음봉으로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요 트렌드 하단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B 섹터 쇼티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다 좋은 환경인 거고 지금 실적이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다른 PCB 관련주들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PCB도 뭐 FG, 뭐 BGA 해가지고 뭐 지금 더 수익성이 좋은 뭐 그런 기판들이 있고 더 선호하는 그런 기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말고 또 뭐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붙어주면 언제든지 또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가가 5,100원이다, 그죠?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눌렸다 올라간다 생각, 추세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 가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올라오시면요, 뭐 제 생각에는 한 4,500원? 뭐 저항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요 정도 정리하셔도 좋고 5,250원 이런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시고요. 좀 다른 종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PCB 관련주 본다 하면 또 다른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애플카 관련주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장중에 한 번씩 봐드릴 테니까 샵 0082 이주현 보내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상담 못 받으신 분들 아쉬워 마시고요. 제가 공개 방송 뭐 게릴라로 자주 할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도너 리포트 시간 들어갈 건데 저희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화 제가 한 종목씩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까지 이렇게 짜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한번 확인하고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AS, 도너 리포트 종목 중에서 AS를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남화토건, 이게 갑자기 채팅이 좀 안 되는데, 자, 한글이 안 쳐지네요. 자, 남화토건, 일단 여러분 남화토건의 재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공략했던 이유가 건설주긴 하지만 우리가 건설로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관련된 사법 리스크 지금 뭐 이슈가 뜨고 있고 또 구속이 되니 많이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아토건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낙연 관련주다라는 부분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뭐 구속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요렇게 이제 양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죠?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날 막 저녁에 뉴스가 막 나왔어요. 기소한다고. 그리고 나서 재료 소멸로 주가가 받아들였나 봅니다.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재료 소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체포 동의안 그게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 이슈가 있죠. 그래서 27일인가 25일인가 제가 27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날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투표하는 시점에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일정이 이제 27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달력을 딱 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밀려가지고 저점을 여기 형성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돌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종목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다면 9,400원 여기 보이시죠? 앞에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터졌어요. 그날의 종가입니다. 9,400원이. 그래서 여기 이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이어갔던 구간에 뭐 단기적인 뭐 트렌드라고 하면 이런 구간들을 이탈은 했지만 요 기준봉의 종가 9,400원을 또 기준으로 삼으셔도 되니까 이런 구간을 보시고 손절을 잡고 새로 진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손절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잖아요. 진입을 해보셔도 좋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요 구간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NIST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데 차트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자 됩니다. 다시 자 NI스틸 봅시다. 자 NI스틸 하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이름에서 스틸, 철강, 그죠? 제가 철강 관련주들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이게 지금 시세들이 쭉 올라오는 건데 철강 섹터를 우리가 업종을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NI스틸 같은 경우요. 우리 예전에 이제 조금 매매를 하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뭐 금강, 철강주들 좋을 때 그 두 종목만 제가 막 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막 신고가 가고 상한가 가고 할 텐데, 지금 보면 NI스틸이 전고점 저항자리, 그러니까 6,200원을 돌파를 했어요. 신고가 가는 종목은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SME 막 신고가 막 진입을 했을 때 SME 얘기를 막 드렸어요. 신고가 가는 종목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고가 가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거는 뭐 돌파하다가 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신고가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더 좋다. 바닥주보다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바닥권 노려서 이탈하면 어차피 손절해야 돼요, 여러분. 10% 손절, 5% 손절. 전저점 깨지면 손절하잖아요. 신고가 가는 것도 손절가면 여러분 딱 세팅해갖고 공략하면 돼요. 밑에 있나 위에 있나. 그냥 내 마음이 이게 바닥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NI스틸 같은 경우는 왜 올라가고 있냐? 이 종목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1,800억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2년도 뭐 500억 넘게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고 올해는 670억.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022년도 670억입니다. 올해 아마 영업이익이 더 나올 거예요. 왜?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 같은 경우는요, 막 철강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끝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조립식 H빔 리스 사업을 하거든요. 리스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H빔이라는 건요,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건축을 하거나 큰 건물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그런 소재다 보시면 됩니다. 기둥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틀을 만들 때, 형태의 틀을 만들 때 이런 H빔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2015년부터 이거를 갖다 임대를 해주는 걸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H빔을 임대해주는 가격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막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괜찮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빔 이거 아파트 건물 하는 데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빌딩, 그다음에 토목 이런 데 다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업계 1위 회사입니다. 지금 H빔을 보유하고 있는 게 20만 톤인데 주변에 갖고 있는 기업들 짜잘하게 10,000톤, 2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일단 업계 1위로 따라갈 수 없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아침에 갭이 살짝 뜨면 시초가부터 그냥 매수하세요. 매수해서 분할로 만약에 음봉으로 쭉 밀린다. 분할로 저점 매수 계속 분할로 모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뭐 한 5,300원 정도 조금 높은데 목표가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자산주들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철강주들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신고가 저항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인 신고가 거의 뭐 20년짜리 박스권 상단 돌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절 잡은 것보다는 최소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딱 박스권이에요. 여기 박스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뭐라고 했어요? 이 장대 음봉 딱 떨어졌을 때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불트랩이다. 불트랩일 가능성이 높다. 갭 하락 나와서 이 박스권 하단을 깨는 상황이 나오면 대응을 하고 그게 아니면 시가부터 올려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런 불트랩이 나왔죠. 그만큼 시장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찝어드릴 수 있는데 지난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구가 하나 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 보시고 지금 시장은 개별주들 테마가 있다면 테마의 대장급들 한 3-4종목 정도만 강하게 가는 경향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발주 들고 가니 안 가니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시장에 수급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섹터들 위주로 지수는 박스권이지만 철강 섹터는 지금 우상향 흐름이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노리시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은 제가 봤을 때 박스권 이탈 안 나오면 크게 걱정하실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이 시간 6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